안착은 삶의 굴곡 속에서 나를 지탱하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과 자신감입니다. 안착은 정직과 용기, 온전함이 들어찬 저장소이자 오래도록 유지되는 성과와 안정감, 성취의 밑바탕이죠. 안착해 있으면 위나 아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 있는 곳에 머물며 거기서 진짜 힘을 얻게 되지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성과 전문가인 브래드 스털버그의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 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과 전문가가 쓴 책이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과 전문가로 알려진 저자가 성과 강박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가 힘들었던 지난날들을 이겨낸 강박 극복기이자 몸과 마음을 다잡고 싶은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조언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도 말투가 있잖아요. 글들이 참 따뜻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동서양의 고대 철학, 과학과 심리학,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한층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오래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 결과 내면의 뿌리가 튼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고 내 삶을 보다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단단한 삶을 만드는 원리로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수용, 집중, 인내, 취약성, 유대, 운동 이렇게 6가지 중에서 저는 취약성 부분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나의 약한 면을 인정하면 오히려 내면의 힘과 확신이 생긴다는 내용인데요. 취약성에 대한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안착해서 살아가고 싶다면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취약성. 약한 면을 인정하면 내면의 힘과 확신이 생긴다. 나는 성과 분야의 전문가로 막 자리를 잡을 무렵,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포브스, 와이어드 등 유명 매체에서 내 글을 싣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할 무렵에 강박장애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유독 힘에 부치던 어느 날 저녁쯤 젊은 남자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남자는 나에게 31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고 멋진 삶을 일군 비결을 물었지요. 그날 내가 진종일 불안에 시달리며 인생은 문자 그대로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한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나는 강박장애의 잔인한 올가미에 묶여 있었어요. 괴로운 생각은 끔찍한 느낌으로 이어졌고 그런 생각과 느낌은 애써 밀어내도 더 억세게 되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됐어요. 그 이메일을 읽고 처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중생활을 하는 사기꾼이 된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성과 전문가 겸 작가로 볼지 몰라도 내가 느끼는 나는 완전히 망가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중생활에 대한 내 경험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런 감정 자체가 드문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감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는데 요즘은 그 강도가 더 세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삶의 모든 것을 완벽한 모습으로만 보여주는 탓이지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SNS에서는 세상이 지나치게 장밋빛 관점으로 그려진다는 점을 포착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SNS 사용자가 공유할 내용을 선별적으로 거른 다음 미리 선택한 이미지와 사건들을 편집해서 더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요. 예컨대 막 부모가 된 사람이 완벽한 아기의 모습을 SNS에 공유하려 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기로 인해 불면의 밤을 보내고 불안한 마음이 들며 사실은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지 않고 결혼 생활이 부담스럽다는 점은 말하지 않아요. 이런 선택적 공유의 결과 사람들은 나만 남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환상적이고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산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인식은 관련된 모든 이에게 더 큰 괴로움을 안깁니다. 우선 편집된 게시물을 보는 사람은 내 삶은 절대 그만큼 좋지 못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보다 더 거르고 편집한 게시물을 올리죠. 그러면 자신에게조차 더 높은 기준에 따라 편집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셈이고 결국 SNS 속 누군가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더욱더 안간힘을 쓰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말아요. 정말 많은 SNS 사용자가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은 점점 더 허울만 좋은 삶을 향해 치닫게 되는 거예요.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씁쓸한 뒷맛만 남기면서요. 물론 이 악순환의 고리는 SNS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라인뿐 아니라 직장을 비롯해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상황, 그리고 때로는 자신에 관해 스스로 만든 완벽한 이야기 속에서조차 부풀려진 모습에 맞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심리학 용어로 인지 부조화를 겪습니다. 인지 부조화란 남에게 보여주는 자신과 실제 자신이 일치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이메일을 읽은 뒤 내 삶의 괴로움은 이 정도면 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후 나는 강박장애 경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로 했지요. 숨죽여 고통스러워할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더해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일관된 나를 느끼고 싶었어요. 나는 잡지 아웃사이드에 허심탄회한 긴 글을 썼습니다. 무엇 하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글을 쓰고 공개하기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된 듯한 기분을 안고 지내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쉬웠어요. 글은 금세 내가 쓴 글 가운데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지요. 정신적인 질병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 수백 통의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자 중에는 자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사람도 많았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어둡고 힘겨운 시기를 거칩니다. 나는 인기 있는 글을 쓰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진짜가 되려고 했을 뿐이었죠. 본래 내가 내 강박장애에 대해 쓰게 된 이유는 분열된 자아에서 온 괴로움을 해소하고 인지 부조화, 즉 앞무대 자아와 뒷무대 자아 사이의 거리를 줄여서 조금이나마 더 수월하게 치유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나는 이 일을 겪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천하무적이 되고 영웅적 개인주의의 이상에 맞추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데서 벗어나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안착의 네 번째 원리는 취약성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약점으로 여기거나 두려워하는 내 모습과 직면해야 할 때조차 나와 남에게 정직해지는 것을 말해요. 불교, 스토아학파, 도교 같은 고대의 지혜에서는 오랫동안 취약성을 가르쳤어요.
이들 전통에서는 공통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에 마음을 열고 내면의 감정을 깊이 파고들어 살필 것을 강조했습니다.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면 나를 더 온전히 알고 신뢰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더 가깝고 돈독해질 수 있다고 했지요. 13세기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강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약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더 깊이 고민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남에게 터놓을 때 사람은 더 굳건하게 안착할 수 있어요. 취약성은 틈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틈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적당할 때 드러내야 채울 수 있는 거지요. 나를 알아야 나를 믿을 수 있다. 모든 내면의 감정에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있고 강하기는커녕 무너져 버릴 듯한 나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괴로운 일일지 몰라요. 휴스턴 대학교 연구교수인 브레네 브라운은 저서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연구에서 20만 건이 넘는 자료를 다뤘지만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고 용기를 발휘한 예는 단 한 건도 찾지 못했다. 위험, 불확실, 감정적 노출을 감수하지 않고 용기 낼 수 있는 순간을 떠올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브라운에 따르면 내 취약한 면면과 익숙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갈수록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진다고 해요. 브라운의 연구에서는 취약성을 끌어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관계가 돈독해지며 연민을 끌어낼 수 있음이 드러났지요. 혁신을 추진하는 사람은 그럴 때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더불어 취약성을 드러내는 건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적어도 성취감 가득한 삶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요. 몇 해 전 시인이자 철학자인 데이비드 화이트의 강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강연장을 떠날 무렵 내 노트에는 다음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마음 쓰는 것이 나를 취약하게 한다. 내가 마음 쓰는 것이 내 가슴을 무너지게 한다. 사람, 일, 일상의 활동 등 무엇에든 마음을 쓴다는 것. 정말로 진지하게 마음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늘 변해요. 자녀가 떠나고 몸은 늙어가며 떠밀리듯 은퇴할 날이 옵니다. 경기에서 지고 프로젝트는 수포가 되며 운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2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암에 걸리고 30년을 함께한 배우자는 세상을 뜹니다. 삶은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흔히 택하는 방식은 마음을 거두는 거예요. 전부를 내주는 대신 일부만 겨우 내놓거나 가슴에 담장을 둘러 내면과 세상을 갈라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통증은 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기쁨마저 얻고 풍요로운 많은 것을 놓치고 말아요. 풍성한 삶에는 취약한 면면이 필요합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썼어요. 취약성은 나약함이나 잠시 지나가는 불편함, 없어도 괜찮은 그 무엇이 아니다. 취약성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저변에 늘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흐름이다. 취약성으로부터 달아나려는 것은 본성의 정수로부터 달아나려는 것과 같다. 어렵더라도 달아나기를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나에게서 낯설게 느끼던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내 전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내 전부를 알면 내 전부를 믿을 수 있어요. 진정한 힘과 신뢰는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활짝 펼치고 싶다. 어느 한 곳도 접힌 채 존재하고 싶지 않다. 접힌 곳에 나는 거짓이기에.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벗어던지려면 나는 성공 코칭을 하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멋진 사람들과 일하는 특권을 누려요. 그럴 때면 그들이 찾는 답을 내가 다 가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코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점이 큰 고민이었어요. 자신이 이뤄낸 업적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적 현상인 가면 증후군이 온 것 같았지요.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갈 때면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뭘 가르쳐 줄 수 있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아버릴 때까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하나?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됐고 지금도 알아가는 중인 한 가지는 모든 문제의 답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클라이언트들 역시 그 점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이제 더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보통 그것은 그 사람이 반대로 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열렬한 신뢰와 절대적 확신은 보기와 달리 강인함이 아닌 나약함의 신호일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머릿속에 담은 이상이나 관점, 자기 인식 등이 어떤 이유로든 흔들리면 그대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약한 면들은 밀어놓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실제보다 더 확신 있는 모습으로 나를 이해시키려 하는 것은 가면 증후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럴 때조차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고 항상 내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음을 알면 한결 기운이 나고 더욱더 단단하게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큰 힘과 확신이 생기니까요. 사회학자들은 이 역설을 지적 겸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적 겸손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최고가 되거나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주는데 지나치게 마음 쓰지 않을 때 생기는 확신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거나 약점으로 여기던 내 모습에 대한 적극적인 호기심도 지적 겸손에 포함돼요. 지적 겸손은 더 큰 자기인식과 분별력, 새로운 생각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연결됩니다. 겸손하게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강하고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관된 자아를 느낄 수 있죠. 취약성을 드러내고 겸손해지면 자신감이 커지고 나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된답니다. 취약한 것이 살아남는다. 오늘날 우리는 취약성을 표현하는 능력을 타고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보는 동시에 그 힘을 사용하지요. 신생아는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돼 고개를 돌려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2, 3일이 지나면 어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생아는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양육자와 연결됩니다. 취약성은 우리의 생존 방식인 거예요. 이 능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유용합니다. 일종의 관계 형성용 결합 조직으로 남아있다가 다른 사람과 유대를 쌓는 과정에서 이롭게 작용하는 겁니다. 독일 마나임 대학교 연구진은 연이은 7가지 실험에서 성인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수준으로 서로 취약점을 털어놓게 했습니다. 연구진이 거듭 알게 된 것에 따르면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 즉 화자는 상대가 자신의 취약함을 나약하고 부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대화의 상대, 즉 청자는 완전히 생각이 달랐죠. 화자가 취약할수록 청자는 화자를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청자는 화자의 취약성을 명백히 긍정적인 특징으로 받아들였어요. 연구진은 사랑의 감정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실수를 책임질 때만이 아니다. 취약성을 드러내서 좋은 경우는 아주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는 편을 선택한다고 덧붙였지요. 연구진의 결론에 따르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때로 우리는 자신의 취약성을 내보이는 상황을 나약한 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그럴 때조차 남들은 이 일을 용기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관계의 질, 건강, 업무 성과에 있어 취약성을 드러낼 때 비롯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취약한 상황의 혼란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편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유익할 수 있다. 마나임 대학교 연구진은 연구의 결론을 적절히 버무려 아름다운 혼란 효과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내심 사람들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하기를 싫어해요. 항상 잘 해낸다는 건 얼마나 지치는 일인가요? 빗장을 풀고 솔직해지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약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긴장을 풀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드디어 진짜를 보여주는구나. 저 사람도 나랑 똑같아. 그러면서 그들은 완벽해지기 위해 피곤하게 행동하기를 멈추고 이제는 내 벌어진 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안도와 확신을 얻습니다. 한 사람이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하는 순환 고리가 강화되면 신뢰와 유대의 끈이 단단하게 형성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면 나를 옥죄던 족쇄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올가매던 족쇄 역시 사라집니다. 그 결과로 생긴 더 큰 자유와 믿음은 더 단단하고 유익하며 효과적인 관계의 토대가 되지요. 여기서 모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데 쏟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우리가 가장 바라는 친밀한 유대를 구축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기원전 4세기의 도교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대가 그저 그대 자신이라는 데 만족하며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을 때 모두가 그대를 존경하리라. 틈이 벌어질수록 단단하게 연결된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껏 방어적인 자세로 생활하며 안무대 자아에 비중을 두고 살아왔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취약성을 드러내는 일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럴 때 자유와 신뢰, 그리고 연결감에서 비롯되는 꾸준한 이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점은 결국 더 흔들림 없는 안착으로 이어지지요. 이제부터 누구든 쉽게 취약성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실천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벌어진 틈을 마주하고 깊이 들여다볼 때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실천 1. 감정적 유연성 기르기. 하루 동안 내가 줄곧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나 느낌, 상황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죽어가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꺼리는 것부터 직장 내 중요한 회의에서 오랫동안 목소리 내기를 주저한 것, 외로워지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 등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해요. 내가 피하려 하는 일들을 파악한 뒤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을 마련하세요. 그런 뒤 각각의 어려운 생각, 느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문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서 도망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두려움의 바탕은 무엇인가? 이 두려움이 혹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 무관심, 실패, 시간 부족, 당황, 죽음 등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두려움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먼저 혼자서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과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내 두려움, 내가 생각하는 내 약한 모습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 강점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 유대, 수용, 안전? 내가 정말 깊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 보면 어떨까? 내 두려움, 강점, 진짜 바람을 모두 다 손에 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탐색하면 두려움과 관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두려움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는 충동이 더는 저만큼 강하게 마음을 올가매지 않을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거나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는 대신 두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하여금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향해 길을 이끌게 할 수 있죠. 나를 구석구석 더 잘 알게 되면서 내 전부를 더 깊게 믿고 신뢰할 수도 있고요. 한편 이때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적 유연성, 즉 더 폭넓은 감정을 경험하고 여러 감정 사이를 더 수월하게 옮겨가는 동시에 안착의 바탕을 잃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감정적 유연성은 삶을 의미 있고 사력 있고 온전하게 누리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요소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유연성은 성과 강화, 안정감,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연결되지요.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감정을 한 번에 끌어안고 능숙하게 걸어나가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결국 슬픔 이면에 행복이 있고 죽음 이면에 삶이 있으며 외로움 이면에 사랑과 유대가 있는 거예요. 실천 2.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말하기. 안무대 자아를 지키는데 지나치게 공을 들이느라 진짜 나는 숨기거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데 급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나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을 신호로 삼으세요. 신호가 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 해가 되거나 상처가 될 내용이 아니라면 최대한 원하는 것에 가깝게 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가족 식사 시간이나 자잘한 모임은 물론 수천 명이 함께한 자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특히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현실에서 처음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취약성은 조금씩 천천히 드러내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데서 시작하고 시간이 가면서 뒷무대 자아를 점차 더 많이 밖으로 꺼내보세요. 그러면 더 단단하고 확신에 찬 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일이 더 수월해짐을 체감할 겁니다. 실천 3. 누구나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아무도 없이 혼자라고 느낀다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내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남에게 취약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세요. 신뢰하기 때문에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으려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 마주해줄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취약한 면을 직접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손편지 등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받지 못하거나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취약성을 안고 있다면 숙련된 상담사나 코치를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대화에서 이들만큼 잘 준비된 사람은 없어요.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강하지 못한 부분과 약점으로 느껴지는 부분,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우리는 가슴에 벽을 두르고 곁을 주지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더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더 약해지고 위태해져요. 나를 다 알지 못하면 나를 다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다 믿지 못하면 강해질 수도 자신감을 얻을 수도 안착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강함과 자신감, 안착을 원한다면 말이에요. 취약성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보여주기에 그치지 말고 진솔하고 꾸밈 없어야 해요. 취약성은 깊은 유대로 이어지는 통로며 유대는 취약성을 끌어안습니다. 지금까지 브래드 스털버그의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